경찰이 술에 취해 공원에서 잠든 노숙자를 공원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노숙자를 쫓아낸 건 공권력 남용이다. 이러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작년 5월에 이제 한 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노숙자가 이제 술병을 가지고 따지 않은 술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순찰하다가 예. 노숙자로 보이고 또 술병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가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 노숙자가 항의를 하면서 경찰을 밀었는데요. 이 경찰을 민 게 공무집행 방해죄다라고 판단해서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2심 판결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게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 등도 포함되겠죠.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예. 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즉 정당한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해서 폭행을 해야만 공무집행 방해죄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 항소심이 이렇게 본 거죠. 아니 지금 공원에서 특별히 끄집어내거나 끌어내거나 강제로 연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없었다. 아무리 노숙인이지만 공원에서 술병 따지도 않았는데 들고 누워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굳이 경찰이 출동해서 데리고 갈 상황이 없었다. 따라서 경찰이 그렇게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 적법한 직무적 행위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변호사님, 만약에 그러면 이 노숙자가 술병을 딴 상태였어요.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는 술병을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이 판단을 한 건데요. 만약에 이게 노숙자가 술병을 딴 상태였어요. 네. 약간 다르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법원에서 판단한 것 중에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음주 소란 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게 적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겠죠. 네. 그런데 술병을 개봉해서 있었다면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고 또 노숙인이 그렇게 술병을 따서 갖고 있었다면 음주 소란도 예견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술병을 개봉을 안 해도 이 자체가 사실 흉기가 될 수 있잖아요. 남들한테 던질 수도 있고. 근데 경찰이요. 노숙자들을 이렇게 공원에서 나가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칙상 노숙자들이 기초 질서를 해하게 되고 또 이 기초 질서 해함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게 되고 기초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주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본인들이 노숙자들이 갖고 있는 소지품, 이불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공원에 두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기초 질서의 확보를 통해서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경찰의 노력인 것이죠. 이번 법원의 판단은 너무 교과서적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적법한 공무여야 되는데 노숙인을 이렇게 공원에서 쫓아내는 행위, 노숙인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원에 접근할 권리가 있어서 이것을 쫓아내는 것은 적법치 않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란 말이죠. 이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향후 이 공원 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무질서 행위를 경찰이 과연 어떻게 자신감 있게 치안 유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너무 교과서에 매몰된 판결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봅니다. 게다가 이 해당 노숙자는 작년 8월에요.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다가 술병을 던져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판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김 박사님, 사실 노숙자도 시민이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할 권리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선량한 우리 주부들, 아기들, 노인분들도 다 똑같이 공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위험천만하게 보이는 노숙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사실 노숙자도 시민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나 다들 주부들도 이제 시민일 텐데 이게 누구의 특정인을 위한 공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설이기 때문에 방법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무원 경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잉 제재를 한 거죠. 제재를 하면서 노숙인도 심리적으로 위축을 많이 받아서 또 과잉적으로 대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까지 이제 발생이 된 부분들인데 노숙인들에 대한 쉼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노숙인들 쉼터가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노숙인들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심리가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런 심리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숙인들은 사실은 이제 압박이 돼 있는 상태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불안 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쉼터라고 하는 공간들을 가 보면 좀 이렇게 밀폐돼 있는 곳이 많고 왜냐하면 좀 약간 이제 격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시설이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제재가 많습니다. 노숙인들은 사실 오늘도 이제 보면 술 먹는 이제 술병에 대한 문제가 됐지만 거기서 술이라든지 흡연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로운 곳들을 원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가장 좋은 곳이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분들에게 딱 맞는 장소가 된 것이죠. 노숙자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딱 질색이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근데 외국에서의 한번 사례를 우리가 좀 원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외국에도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 노숙자가 많다 보니까 이 시청하고 경찰이 이른바 그 환경 설계를 통한 뭐 예방 기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숙자들이 자주 가는 좋아하는 그 장소에 커다란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화단을 종석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누워 자는 그 벤치에 누워 자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다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 공원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방법으로 소위 환경 설계를 통해서 노숙자에 대한 불필요한 이런 민원도 사전에 해소를 하고 또 그 시민들이 노숙자 때문에 공원의 편안함을 뺏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기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아이디어네요.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